모닝 브리핑입니다. 자, 2분기 첫 거래일, 그러니까 2분기의 첫 스타트가 굉장히 산뜻했던 어제였죠. 상승장다운 상승장이 나왔던 전거래일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2개월 만에 상승 종목 수가 최다를 기록하면서 지난 9월 이후로 처음으로 장중 920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장에서도 빠른 순환매가 이어지면서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의 독주 현상이 계속될지 한번 지켜볼 대목이 되겠습니다. 모닝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4월에 들어서니 공기의 결이 달라집니다. 벚꽃도 일조량이 부족해 늦게 피네 했지만 어느덧 수줍은 듯 꽃잎을 펼치고 있는 모습. 날씨도 증시에도 봄은 왔습니다. 4월 1일 월요일장 한마디, 중국 경기 회복에 함께 살아난 코스닥입니다. 중국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확대되자 순환매가 발생했던 전거래일, 코스닥 시장에서 무려 2개월 만에 최다 종목 상승이란 타이틀을 다시 쓰며 1,110개의 종목이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는데요. 확실히 중국발 모멘텀에 증시가 살아나니 중국 노출도가 높은 음식료, 의류, 유통업종 상승이 두드러졌고요. 또 중국의 신규 주택가격 상승에 건설업종도 투심이 개선됐던 하루였습니다. 중국 서프라이즈가 곧 코스닥 서프라이즈로 이어졌던 월요일장.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수급 동향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4월의 첫 거래일이었던 어제 양대 지수는 오랜만에 동시에 빨간불을 켜낸 채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며 시장 전체를 주도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등이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돌파했고요. 특히 SK하이닉스는 장중 19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 반도체주들의 파티 속에 어제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동시에 들어오면서 2,747선에 강보한 마감했고요. 또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더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0.7% 올랐고요. 또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하면서 0.7% 상승한 912선에 올랐습니다. 4일 만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었고요. 또 어제 반도체주 외에도 상승한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소비주가 올랐고요. 웹툰과 유리기판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증가했다는 소식에 면세점 관련주가 강했는데요. 지난 2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15%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 시장 회복률은 코로나 이전의 76%를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글로벌 텍스프리는 17% 올랐고 또 토니모르는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어제는 13% 급등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웹툰주도 상승했는데요. 네이버 웹툰이 북미 지역에서 작품 후원하기 기능인 슈퍼 라이크를 도입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독자들이 창작자에게 직접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DNC 미디어가 17%, Y랩은 7%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또 유리기판 관련주는 최근에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섹터죠. 애플이 자사의 차세대 모바일 프로세서에 유리기판을 적용하기 위해 삼성전기 등 삼성전자 계열사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 기대감에 필옵틱스는 4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어제는 9% 가까이 상승한 모습이었고요. SKC는 6%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올랐던 섹터들 살펴봤고요. 오늘은 어떤 섹터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좋을까요? 네, 어제는 이렇게 중국 모멘텀이 유효한 쪽에서 확실히 순환매가 빠르게 형성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반도체의 불씨는 또 꺼지지 않았죠. 반도체 수출이 21개월 만에 최대라는 보도 속 SK하이닉스는 장중 19만 원을 돌파, 한미반도체 리노공업까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자, 그럼 어제는 날이 또 날이었던 만큼 중국 경기 회복 모멘텀에 화색을 띤 면세점 섹터 확실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중국 제조업 PMI 지수가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며 좋은 모습을 보인 건데요. 특히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작성한 제조업 수치가 반년 만에 50 이상을 돌파, 경기 확장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 인민은행이 20년 만에 국채 매입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어 중국의 단기적 경기 상승은 추가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여전히 고용은 아직 위축 국면인 50을 하회하고 있어서 이거 내수 소비 진작은 아직인데라며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레이 달리오가 말했던 것처럼 중국 부채는 심각하고 디레버리징을 해야 하는 과제가 또 남아있긴 하지만 올해 마카오의 GDP도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일단은 당장 바닥에 있던 중국 소비가 분명히
살아나고 있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어서 당분간 중국 경제에 어느 정도 확장 국면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여기에다 우리 K 화장품은 또 얼마나 잘 팔렸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1월, 2월 한국 화장품 수출이 지난해보다 3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중국 한알령과 코로나를 거치며 잔뜩 쪼그라들었던 K뷰티가 기지를 펴고 있는 신호를 우리는 분명히 확인을 하게 되는 건데요. 국가별로 보더라도요. 러시아를 제외하고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등 이 10대 화장품 수출국에서 일제히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당연히 1위 수출액 규모를 자랑하는 국가는 20여 년째 이 중국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17.7% 증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이 수치가 예전과 비교하면 많이 아쉬운 게 사실이죠. 한창 중국의 한류가 뜨거웠을 때, 한류 사랑이 뜨거웠을 땐 이 수치가 뜨겁디 더 뜨거웠습니다. 정점이었던 2010년 당시에는 전년비 증가율이 166%나 됐으니까요. 그러나 한알령이 본격화되며 증가율이 급격히 꺾였고 중국에서 얼마나 우리나라 제품과 비스무리한 제품들을 잘 만들어냅니까? 2021년 이후 연간 수출액도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던 지표가 올해 들어 이렇게 증가세로 돌아선 건데요. 사실 단숨에 전성기 때의 수치만큼 회복은 무리가 좀 있겠지만 현 시점 바닥에 있는 중국향 화장품 관련주들의 반등 촉매제 역할을 하기엔 충분해 보이는 뉴스죠. 자, 이렇게 부활의 신호탄을 쏜 중국 K뷰티 선호 심리 올해 내내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사실 이렇게 부활의 신호탄은요. 화장품에서만 감지된 게 아닙니다. 바로 한국을 찾는 관광객 수에서도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올 1월에서 2월 한국을 찾은 외래 관광객이 191만 1,000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수치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9% 급증한 수치입니다. 정부의 올 한 해 목표인 외래 관광객 2천만 명 달성엔 일단 청신호가 켜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즘 또 외국인 관광객 트렌드를 보면요. 여러분도 좀 느끼십니까? 젊은 층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틀에 박힌 경복궁 가서 서촌 걷다가 한복 입어보는 그런 형식적인 코스가 아니라요. 개별 관광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거죠. 호텔은 조금 저렴한 곳에 머물면서 BTS 정국 오빠가 좋아하는 미슐랭 식당도 가보고 차은우 오빠가 다니는 헬스장도 가보고 MZ들이 찾는 핫플레이스를 찾아서 한국 콘텐츠에서 보던 그 문화에 대한 경험을 소비하고 싶은 수요가 급증을 한 겁니다. 제가 주말에 올리브영에 갔었는데요. 계산대 옆에 한 중국인 관광객분이 160만 원어치를 결제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여행에 대한 트렌드는 변화무쌍해질지언정 그들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늘 인천공항,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을 통해서 한국을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은 변화무쌍해질 수 없는 진리죠. 그 공항에서 이들을 반기는 면세점, 바닥에 있는 면세점 관련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4호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을 대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무려 17% 넘게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토니모니도 볼까요? 2016년부터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사태로 매출 타격을 좀 제대로 받았습니다. 22년까지 적자 흐름을 지속하더니 작년부터 매출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업체 SM 면세점의 지분도 0.45%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호텔 신라도 보겠습니다. 주가 정말 오랫동안 조용했습니다. 트래블 리테일 매출 구성이 83%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호텔 쪽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세계입니다. 자회사를 통해 시내 면세점과 인천공항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세점 매출 비중은 31%입니다. 물론 중국 경기도 화장품 판매도 외국인 관광객도 확실히 살아나는 추세를 보일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볼 대목이지만요. 살아남이 감지되고 있으면 분명합니다. 참 오랫동안 소외되어 있던 면세점 관련주들의 추가 상승을 계속해서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오늘장 주요 일정까지 확인해 보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온 공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공급 계약 공시가 많았는데요. 우선 에코프로 H에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폐수 처리장 납품과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프루덴버그 배터리 파워 시스템과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고요. 또한 제이스텍은 삼성 SDS와 61억 원 규모의 AGV 무인 운반 로봇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으니까요. 오늘 이 종목들의 주가 흐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시죠. 하이브 IM의 신작 별이 되어라 2가 오늘 글로벌 시장에 출격하는데요.
글로벌 사전 등록 300만 명 이상을 돌파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만큼 오늘 게임주들에 주목해 보시고요. 잠시 후 오전 8시에 3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 발표되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테슬라의 1분기 전기차 인도량이 발표가 됩니다. 이 발표를 통해 테슬라의 실적을 가늠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인도량 전망치는 약 47만 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결과에 따라 국내 2차 전지주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 점도 오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증시 키워드도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밤사이 발표됐던 미국 3월 ISM PMI 수치입니다. 예상치를 상회했죠. 금리 인하 기대감은 약화됐지만 글로벌 경기 연착륙 기대감은 또 살아났습니다. 과연 국내 증시는 전거래일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 강세를 보이며 시속게임 형식의 순환매 장세가 오늘 좀 펼쳐질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밤사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출시한 사이버 보안 강화 AI 챗봇입니다. 어제 정규 시장에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던 국내 보안주들, 오늘도 그 상승 탄력을 이어갈지 여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동원 시스템즈의 4680 캔 단독 공급 소식입니다. 처음 나온 뉴스는 아닙니다. 3분기부터 원통형 배터리 캔 양산에 들어가는 동원 시스템즈, 이에 따라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는 7% 가까이 오른 만큼 오늘장 주가 추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